네, 미래인 문학 내신 대비 청산별곡 설명 들어갑니다. 일단 청산별곡은요, 갈래가 고려가요인데요.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 형식상의 특징 세 가지만 알고 갑시다. 일단 고려가요는요, 대부분 삼음보 율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청산별곡 같은 경우도 일행을 보면 사러리 랐다. 자, 이렇게 3부로 끊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노래로 불렀던 노래 가사기 때문에요. 노래로 부를 때 3음보 율격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연체 또는 분절체라고 하고요. 같은 말로 아시면 됩니다. 분연체나 분절체는 연의 구분이 있다는 뜻이고 청산별곡은 총 8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각 연 끝에 후렴구가 있는데요. 의미는 없고 주로 음악적 기능을 담당하는 후렴구입니다. 청산별곡은 얄리얄리 얄량청 얄라리얄라 같은 후렴구가 반복해서 나오고요. 각 연 끝에 오는 친구들은 후렴구라고 하고 중간중간에 의미 없이 끼어드는 이런 운율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은 염구라고 해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작품 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삶의 터전을 읽고 떠도는 유랑민의 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유랑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려가요는요, 일단 평민들의 민요입니다. 평민들이 자신의 생활감정이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고요. 우리말을 잘 살려 써서 리듬이 매끄럽고 분연체 형식의 후렴구를 사용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려가요는요, 원래 민간에서 향유되다가 공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조선시대에 와서야 문헌으로 정착합니다. 자, 그러면 고려가요는 민간에서 향유될 때는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구비전승, 그러니까 구전되었을 거고요.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야 한글로 기록이 되는 그런 우리 노래 갈래입니다. 민간에서 전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성격은 민요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구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산별곡의 청산은요, 화자의 입장에서 일종의 도피처이자 또는 이상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랑민의 처지에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현실 도피적인 성격의 노래이면서 처지에 대한 슬픔과 그래도 이겨내려고 하는 낙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유랑민은 청산 또는 바다로 떠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주제는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과 각 연의 내용은 전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년의 내용을 보면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자, 사러리는요, 살고 싶구나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그래서 내용상 똑같은 부분을 A로 표시하고 달라지는 부분을 B로 표시해서 AABA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음보로 나누면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고요. 음보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사러리 랐다, 삼음보. 청산에 사러리 랐다, 삼음보.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자, 머루랑 다래는요,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 열매들입니다. 얄리얄리 얄랑청 얄라리얄라, 이거는 의미는 없고요. 음악성을 위해서 끼어든 후렴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어라 새야, 자고 일어나 울어라 새야. 자, 우는구나 새야,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자, 새한테 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정서를 담아 표현했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하고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이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해석을 꼭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너보다
시름이 많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요, 화자가 새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3년은요, 요 새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날아가던 새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던 밭으로 보기도 합니다. 밭에 우리가 밭사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럼 1번으로 해석하면 가다라는 뜻은 날아가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2번으로 해석하면 갈던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1번으로 해석하면 날아가던 새를 본다. 물 아래 날아가던 새를 본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2번으로 해석을 하면 갈던 밭 본다. 물 아래 갈던 밭 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2번 해석은요. 유랑민의 처지에서 이제는 갈 곳 없는 떠돌아다니는 처지지만 한때 예전에 갈던 밭을 보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번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익묻은 장글란이 이끼 낀 쟁기, 즉 농기구가 되고요. 이끼 낀 쟁기니까 농사를 짓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끼가 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1번으로 해석한다면 익묻은 장글란에 대한 해석이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그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끼 낀 쟁기로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의 해석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로 갈던 밭, 그 다음에 이끼 낀 쟁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제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연은요. 이럭저럭 해서 낮에는 지내왔는데 낮에는 그럭저럭 지냈는데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에는 또 어찌하리까. 밤이라는 시간에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리도 가리도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에는 또 어찌하리까. 그래서 밤의 고독함을 노래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공 덜인공은 이럭저럭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연입니다.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내가 맞아서 울고 있단다. 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괜이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러리 사러리랐다, 바다에 사러리랐다, 청산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남아작이랑 구족이랑 먹고 바다에 살리라. 자, 남아작이랑 구족에는 청산에서 머루랑 다래랑 대응하는 소재고요. 나문재랑 구족에라고 해서 역시 바다에서 구할 수 있는 소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산명고 전체에서 가장 해석이 난해한 부분이 7년인데요.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는 외딴 부엌으로 해석을 하고요. 외딴 부엌으로 가다가 듣노라, 듣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냐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해금을 켜는 것이라는 거는 해석상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요. 사슴이 장대에 올랐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해서 글자 그대로 사슴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슴 분장을 한 광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사람을 표기한 건데 사람이라는 표기가 좀 잘못 표기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슴이 장대에 올랐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8년입니다. 가다가 배부른 도개.
설진 강술을 빛노라. 강술은 독한 술이고요. 조롱꽃 누룩이 매워. 조롱꽃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담는, 술을 이렇게 만드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롱밭꽃 누룩, 술을 담그는 재료. 이 누룩이 익는 냄새가 매워서 나를 잡으니, 즉 술 익는 냄새가 나를 잡으니 내 어찌하리고 하는 것은 체념적 정서고요. 그러니까 술 한잔 해야지 어쩌겠어 라고 해서 고뇌를 일시적으로 해소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각 연에는 상징적인 소재가 등장하고요. 그 각 연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년의 상징적인 소재는 청산입니다. 화자가 꿈꾸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도피처, 이상향, 그 다음에 화자가 살고 있는 속세와 대조되는 공간 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2년은 새입니다. 새는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고요. 화자가 동변상련을 느끼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년에서 또 새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밭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갈던 밭, 그래서 속새에 대한 미련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4년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의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1년은 동경, 2년은 비애, 3년은 미련, 4년은 고독으로 읽어내시면 좋습니다. 5년은 돌이고요. 여기서 돌의 의미는 누군가 나에게 던진 돌,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 살고 싶어라, 바다에 대한 동경. 그 다음에 사슴이 장대에 올라 해금을 견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은 강술인데요. 현실에서의 고뇌를 일시적으로나마 잊으려고 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아까 이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내용을, 각 연의 내용을 정리하면 1, 2, 3, 4, 5, 6, 7, 8인데요. 1년은 청산이고요. 6년이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6년이 위에 가고 5년이 아래로 내려오면 완벽한 대칭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6년이 먼저 쓰였고 노래 불렸고 그 다음에 5년이었을 텐데 구전되는 과정, 그 다음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혹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설도 있습니다. AAB의 형태가 반복되고 후렴구에 또 리을과 이응, 울림소리가 반복되고 감정이입, 반복, 상징, 의인, 비교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청산별곡을 통해서 그 교육제 고려가요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일단 고려가요는 형식과 주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민요입니다. 여러 연으로 이루어진 건 연장체라 하고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건 단연체라 합니다. 연장체 가운데는 12개월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원령체 노래도 있습니다. 동동이라는 노래가 그렇고요. 진솔한 감정을 표현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주제면에서 효도, 충절 같은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작품도 있고요.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우리 청산별곡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까지 다양합니다. 이 중에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을 조선시대에는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서로 열을 올리는 노래라고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노래에는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공방전은 시험 폼에 들어가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고려가요 청산별곡까지만 업로드 하겠습니다.